2025년 7월 한국 경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이 얘기했던 25% 관세를 우리가 막아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막아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많은 함정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돈이 무려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88조 정도의 엄청난 수치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뉴스 같은 것들 보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정보를 돈으로 연결짓는 힘을 기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그럼 앞으로 투자해봐야 될 산업이라든지 기업 같은 것들은 뭐가 있을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공부 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촬영일자 7월 31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건데요.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선방을 했다, 좋은 협상이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이 왜 다른지는 영상 중반 정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를 원래 25%로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15%로 조정을 좀 했고요. EU나 일본과 이제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8조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는 이익의 90%가 미국에게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 같은 것들은 국내로 들어와야 우리나라 경제도 좀 부흥을 하고 할 텐데, 거기 90%가 다시 미국인들한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재투자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LNG 등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구매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나름 선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완성이 됐던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의 국가에 수출을 했을 때 별도의 관세가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요. 어떤 분들은 25% 때리려다가 15% 때리면 엄청나게 선방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원래 0%였다가 15%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 하거든요. 앵커링 효과는 사람이 최초에 판단하는 어떠한 숫자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기점이 돼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일종의 인지적 편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가전제품이나 어떤 물건들 살 때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은 그냥 어떠한 가격이 적혀 있고, 어떤 제품은 원래 가격에서 이 정도 할인해서 이 정도 가격이다 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싼 것 같고 왠지 이거 사면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앵커링 효과거든요. 트럼프 처음에 막 70% 관세 때린다, 막 50% 때린다 막 이렇게 했다가 막상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15% 정도로 관세 협상을 해줬다 라고 하면 되게 막 선심 쓰는 것 같이 되게 뭔가 좋은 결과물이 된 것 같은데, 원래 0% 내던 거를 15%로 올렸으면서 이렇게 생색은. 아무튼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적게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GDP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GDP라든지 이런 기준 대비했을 때는 많이 내는 거예요. 절대 적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적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적어도 좀 내용은 알고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고요. 이번 협상에서는 전통적인 관세 협상이 좀 주였다 보니까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앞으로 좀 관심 갖게 봐야 될 산업 섹터라든지 기업 같은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의리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거의 수출 위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을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되고 휴전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사실 안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의리돼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조금 더 좋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제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 아마 쉽지는 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만 보시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좀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한방 미소를 좀 짓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일어났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도 좀 많이 비중이 좀 실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우리 많이 시청들 하시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 콘텐츠가 아직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K 콘텐츠의 힘은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세가 매겨지지 않는 걸 보면 향후 우리나라가 이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한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 종목을 공유한다라는 개념보다도 투자를 할 때 이런 기업들을 직접 서칭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이제 다 군 전역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아마 완전체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내년 봄 정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편입니다. 많이 오른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BTS라고 하는 그룹은 대한민국 K 콘텐츠, K-팝의 역사를 사실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고 이제 글로벌 투어 또 빌보드 또 차트 진입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하이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것들 보면 지금 2025년 예상 매출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작년 대비했을 때 턴어라운드를 또 많이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늘고 있는 이런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이브를 이제 좋게 보지만 하이브를 꼭 투자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투자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이브 같은 기업을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꼭 하이브는 투자를 해보고 싶지 않다. 다른 기업들, 우리나라 K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검색해보는 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난 드라마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보고 이런 관련된 것들이 있었을 때 되게 기대가 많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럼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부각을 받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살펴보는 거는 해당 키워드를 넣으시고 관련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눈물의 여왕 관련주라고 검색을 해주게 되면 해당 콘텐츠를 통해서 2차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투자했던 기업들이 나오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서칭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누군가가 추천해준 걸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괜히 원망만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직접 검색도 해보시고 재무제표 같은 것들도 보고 재무제표 그냥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꾸준하게 잘 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하이브 보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얼만큼의 이득을 내고 있는지를 보는데 보통 두 자릿수 이상이면 되게 좋은 성장성을 가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 그냥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거 그냥 간단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지 좀 보고 순이익이 작년 대비했을 때 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신 다음에 ROE 정도의 초반에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세부적으로 더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좋은 협상은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저는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한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보면서 뭐 하이브 같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가 직접 관심 있어 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보시면서 직접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것들도 보시면서 투자를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타격이 좀 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